자, 그러면 계속 이어서 갈게요. 자, 이제 또 하나 이제 이번에 개정된 것 중에 하나가 아마 이제 여러분들 많이 공부하실 때도 뭐 많이 공부하셔봤을 것인데 건설임대주택 있잖아요. 임대 후 분양으로 전환되는 주택. 예, 이 주택은 취득해서 양도할 때까지 2년 보유 거주 안 해도 임차일로부터 양도일까지 5년 이상 거주하면 비과세되죠. 몰라요? 그러지 마세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의무적으로 임대를 내요. 그리고 나서 중간에 분양 전환되죠. 그러면 내가 들어가서 임차에서 들어가서 살죠. 처음에는 분양받을 수 없잖아요. 그리고 나서 5년이나 7년 의무임대 기간이 지나고 나서 분양으로 전환되죠. 그리고 나서 그걸 팔 거 아니에요. 이때 양도했을 당시에 1세대 1주택이에요. 그러면 임차에서 사는 동안은 내 집 아니죠. 살 수는 있죠. 그죠? 분양받은 순간부터는 내 집이잖아요. 살 수도 있죠. 그랬을 때 원래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몇 년을 채워야 돼요? 2년을 채워야 돼요. 근데 이걸 2년을 못 채웠다고요. 그러면 원래 비과세가 안 돼야 정상인데 이 집은 살다가 분양받은 집이죠. 살다가 분양받은 집이니까 이날로부터요. 이날부터 이날까지. 요 기간이 몇 년 이상이면요. 그렇죠? 5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으면 비과세 해주겠다고요. 요게 이제 기본 원래 규정이에요. 근데 요게 가능한 집이 어떤 집이냐면 건설임대주택만 돼요. 건설임대주택. 그러면 바꿔서 말하면 매입임대주택은 안 된다는 소리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처음부터 지을 때부터 임대할 목적으로 지어야 돼요. 그런 집에 들어가야 되는데 문제가 생기는 게 뭐냐면 LH공사가 자기가 지어가지고 임대를 냈으면 상관이 없어요. 근데 자기가 짓는 게 아니라 민간건설업체가 지어서 LH공사가 사요. 그래서 임대를 내버리는 거예요. 이제 요 주택이 문제예요. 그러면 당연히 LH공사가 임대를 냈기 때문에 거기 세입자들은 다 뭐라고 생각하냐면 건설임대라고 생각을 하고 들어가요. 근데 계약서에 보니까 뭐라고 돼 있느냐? 공공 매입임대주택이라고 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5년 의무임대 기간을 채우고 나서 분양받고 팔았는데 비과세 될 줄 알고 5년을 살았잖아요. 그래서 분양받고 나서 팔았는데 세금이 나온 거예요. 그것도 70%가. 왜? 취득한 날로부터 양도일까지가 1년이 안 되면 70%잖아요. 그죠? 요게 논란이 되게 많았어요. 아니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올해부터 바꿔준 게 이 내용이에요. 매입임대주택도 넣어주겠다. 공공 매입임대주택도. 아시겠나요? 네, 그러니까 계약서상에 건설임대주택이라고 나와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공공 매입임대주택이라고 나와 있다. 그러면 이것도 5년 이상 거주하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 같이 기억을 좀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공공 매입임대주택이 하나 추가됐다라는 내용 말씀드리고 자, 뭐 이 내용은 그대로 보고 자, 그다음에 이제 요게 되게 좀 애매한 내용들이 좀 나왔는데 요건 이제 작년 11월 2일자로에서 기재부에서 유권 해석에 나왔던 내용이거든요. 보유기간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우리가 1세대가 1주택을 비과세 받으려면 몇 년 보유해야 돼요? 2년을 보유해야죠. 그때 보유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예요?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입니다. 즉 잔금일로부터 잔금일까지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취득일이나 양도일이라는 것은 어느 시점을 말하느냐면 법률상 대금청산일이라고 돼 있는데 그 대금청산일이라는 게 잔금지급이래요. 그러니까 잔금지급일로부터 잔금지급일까지로 가요. 단, 딱 하나, 작년부터 개정된 게 하나 있었죠? 2주택 이상일 때는 최종적으로 1주택이 된 날로부터 2년을 보유를 해야 돼요. 알고 있죠? 그러니까 2주택 상태에서의 1년이 아니라 1주택 상태에서의 2년 이상 보유나 거주를 무조건 채워야지만 중간에 다른 집이 생기면 안 돼요. 즉 A라는 주택이 하나 있고 중간에 B라는 주택을 하나 샀는데 자, 내가 집이 두 채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집을 먼저 팔아요. 그러면 얘를 팔았을 때는 어차피 2주택에 걸리니까 세금 내야죠. 그리고 나서 얘를 팔았을 때
1주택이잖아요. 그랬을 때 비과세 받으려면은 재작년까지는 이만큼 잡아줬지만 작년부터는 여기만 잡는다고, 여기만. 아시겠어요? 자, 그래서 이제 하나 문제가 생기는 게 하나 있어요. 단 예외 항목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예외 항목이 있느냐면 일시적인 2주택 요건에 해당하면, 그래서 아까 이제 일시적 2주택 요건이 중요한 거예요. 아까 일시적 2주택 요건에 해당했을 때는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 다 인정을 해줘요.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 자, 그래서 이제 문제가 하나 생기는 게 A라는 주택이 하나 있고 중간에 B라는 주택이 하나 있어요. 그리고 A라는 주택을 먼저 팝니다. 근데 얘를 팔았을 때 일시적 2주택이 아니에요. 자, 일시적 2주택이 아니어서 얘가 세금을 내야 돼요. 그러니까 일시적 2주택이 되려면 아까 전제 조건이 몇 년 이상이 지난 후에 1년 이상이 지난 후에 취득을 해야 되고, 이 시점에 둘 다 조정 대상 지역이면 1년 이내, 둘 중에 하나라도 조정 대상 지역이 아니면 몇 년 이내, 3년 이내 팔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 요건을 충족 못 했다고요. 1년이 안 돼서 취득을 했거나 아니면 3년이 지나서 팔았거나 얘를. 그래서 일시적 2주택 요건에 해당하지가 않아요. 그러면 세금 내야죠? 그리고 나서 얘를 팔아요. 그러면 애초부터 일시적 2주택이 안 됐잖아요. 그러면 보유기간은 여기서부터 잡아요. 이렇게. 이해되셨어요? 여기까지는 이해하시겠어요? 근데 요게 2년을 못 채워요. 예를 들어서. 그럼 세금 내야죠? 요걸 피하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뭔지 아세요? 집을 하나 더 사요. 이제. 그래서 집을 하나 산 다음에 1년 지나서 집을 산 다음에 3년 이내 얘를 팔아요. 그러면 요 두 개가 일시적인 2주택이 되죠. 그러는 순간 보유기간은 여기서부터 잡혀요. 그래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가 있어요, 얘가. 예. 요게 아마 작년에 뉴스 보신 분들은 아실 거고, 아마 요 기재부 해석하신 분들, 해석 보신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이야기가 있었느냐면, 인천에 집이 하나 있고 서울에 집이 하나 있는 사람이 인천에 있는 집을 먼저 팔아요. 그리고 나서 서울에 있는 집을 팔려고 했는데 이미 3년이 지났어요. 그러니까 일시적 2주택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요. 아시겠죠? 그런 다음에 얘를 팔려고 봤더니 2년 안 돼서 팔아요. 요거 팔고 나서 한 1년 만에 팔아요. 그러면 2년을 못 채웠잖아요. 그러니까 세금을 내게 생겼어요. 그래서 선택한 게 원주에 있는 집을 하나 사요. 강원도 원주에 있는 집을. 비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집을 사요. 그래야 몇 년 안에만 팔면 되니까. 예. 그런 식으로 해서 얘를 비과세 받아버린다고요. 그러니까 비과세가 안 된다고 하더라도 1주택이 됐어요. 서울에 있는 집이니까 어지간하면 10억 넘을 수도 있죠. 그래봤자 고가주택이니까 10억 초과분만 내면 돼요. 세금이 확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애초부터 집을 하나 더 사야지만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이런 이상한 법이 된 거예요, 이게.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걸 이번에 작년에 12월 2일자로 해서 기재부에서 해석을 꺼냈어요. 기존 해석을 깨고 새로운 해석을 내놨어요. 그래서 이때는 첫 번째 게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하지 않으면 두 번째 것을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하더라도 첫 번째 걸 팔고 나서부터의 보유기간을 잡아요. 이게 이번에 해석이에요. 새로운 해석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 전체가 다 보유기간으로 들어가려면 이 상태가 일시적 2주택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A라는 집을 팔기 전에 B라는 집을 사요. 그래서 이렇게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게 일시적 2주택에 들어가요.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한다. 아셨어요? 그럼 보유기간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잡아요. 그리고 나서 다시 C를 사요. 요거 팔고 C를 사요. 그리고 나서 얘를 팔아요. 그랬을 때 여기도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한다. 그럼 또 이렇게 잡아줘요. 보유기간을. 또 여기 또 하나 사요. 그래서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한다. 그러면 다시 이렇게 잡아줘요.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일시적 2주택이 반복되죠. 그러면 보유기간은 처음부터 잡아줘요. 근데 중간에 일시적 2주택이 깨지죠. 보유기간은 최종 1주택이 된 날로부터 잡아줘요. 이게. 아시겠어요? 잘 봐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두 가지를 지금 놓고 판단을 좀 해봐야 되는데, 자, 두 가지를 놓고 판단을 해봤을 때, 처음부터
처음 취득일로부터 보유기간을 계산해 주는 케이스가 있어요. 어떤 케이스냐면 이게 지금 그 최종 1주택이 된 날로부터 해서 2년을 보유를 해야 된다라는 규정이 작년 1월 1일자에 나왔었거든요. 작년 개정 규정이었어요. 그러니까 작년 1월 1일 이후 양도한 것부터 이걸 적용한다고 돼 있어요. 그때 이날에 집이 한 채만 있다면 그건 그냥 처음부터 보유기간을 잡아줍니다. 그러니까 A라는 집을 산 사람이 중간에 B라는 집을 샀어요. 그리고 A를 팔아버렸어요. A를. 그러면 현재는 지금 몇 개만 남아요? 하나만 남죠? B 집 하나만 남잖아요. 그러면 1주택 상태죠? 네. 그러면 그걸 팔았을 때는 보유기간을 여기서부터 잡아준다고요. 처음부터. 아시겠어요? 자, 두 번째는 21년도 1월 1일 시점에 집이 두 채예요. 이 시점에 집이 두 채인데 그게 뭐에 해당하면? 일시적인 2주택에 해당하면 아까 그 요건을 충족했으면 그때도 보유기간은 처음부터 잡아줘요. 그러니까 A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B집을 취득을 하고 다시 A집을 팔았어요. 그리고 다시 C집을 샀어요. 그러면 지금 현재 이 시점에 남아있는 집은 B하고 C 두 개 남았죠? 지금 이 시점에는 B가 하나 남아있고 C가 하나 남아있잖아요. 근데 요게 이 당시에 일시적 2주택 요건에 해당해요. 아셨어요? 그리고 나서 B를 팔았을 때는 처음부터 보유기간 잡아준다고요. 처음부터. 아시겠죠? 여기까지. 자, 요것도 뭐 똑같은 내용입니다. 이제 파는 순서만 좀 다를 뿐이고. 그러니까 A를 먼저 팔고 C를 사든 아니면 그냥 C를 먼저 산 다음에 A를 팔든 상관없어요. 중간에. 그러니까 현재 내가 집이 두 채가 있어요. 현재 내가 집이 두 채가 있는데 요 두 채가 이 당시에 두 채였다면 이 당시에 그러니까 작년 1월 1일자로 내가 집이 지금 현재 한 채 있어요. 작년 1월 1일자에도 한 채예요. 아셨나요? 그러면 보유기간은 처음 취득일로부터 잡아줘요. 보유기간은. 근데 지금 집이 두 채 있어요. 근데 이게 작년 1월 1일에도 그대로 두 채였던 거예요. 작년 1월 1일에도. 그래도 그게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하면 처음부터 보유기간을 잡아줘요. 주택 양도 순서에 관계없이. 자, 근데 이제 세 번째. 3주택 이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작년 1월 1일자로. 자, 작년 1월 1일자로 해서 2주택까지는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면 돼요. 근데 문제는 작년 1월 1일자로 해서 집이 세 채예요. A, B, C를 다 샀습니다. 그래서 작년 1월 1일자로 해서 집이 몇 채 있어요? 세 채 있죠? 그 중에 하나를 먼저 팔아요. 아셨죠? 그러면 이 당시에 집이 세 채면 혜택을 안 줘요. 요 당시에 집이 세 채면. 그러니까 작년 1월 1일자, 지금은 집이 두 채였는데 작년 1월 1일에 집이 세 채였다. 그러면 지금 집이 두 채여도 요 혜택은 못 받아요. 처음 취득일로부터 안 돼요. 근데 요 해석이 언제 나왔느냐면 작년 11월 2일에 나왔어요. 그래서 요거 해석 나오기 전까지는 어쩔 수 없다. 봐줄게. 그래서 요 전에 팔아가지고 2주택 상태로 만들었잖아요. 그러면 그때도 처음부터 보유기간을 잡아줘요. 보유기간을. 그러니까 현재 내가 집이 예를 들어서 두 채를 가지고 있다. 현재 내가 집이 한 채를 가지고 있거나 뭐 두 채를 가지고 있거나라고 했을 때 작년 11월 2일 이전에 팔았을 때만 지금 혜택을 본다 이 소리예요. 자, 근데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것은 취득일로부터가 아니라 직전 주택의 양도일로부터 보유기간을 기산하는 경우가 있어요. 일단 전제 조건은 몇 주택 이상이어야 돼요? 무조건 작년 1월 1일, 1월 1일자로 해서 3주택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집이 A가 있고 B가 있고 C가 지금 3개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나서 하나를 팔았죠. 근데 회신일 날, 작년 기재부 유권 해석이 나온 날 집이 두 채죠. 이제 뭐하고 뭐만 남아요? B하고 C만 남죠. 그죠? 그 상태에서 B를 팔아요.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때는 B는요. 요 집을 판 날로부터 계산을 해준다고요. 요 집을 판 날로부터. 아시겠어요? 잘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현재 집이 두 채가 있잖아요. 지금 현재. 아시겠어요? 지금 현재 집이 두 채가 있고 작년 1월 1일자로 해서
집이 세 채였던 분이 지금 시점에 집이 두 채다. 중간에 팔아가지고. 그러면 지금 시점에 두 채였을 때 하나를 팔죠. 하나를 팔면 그 집은 작년에 팔았던 그 전에 팔았던 집의 보유기간, 그 집을 판 날로부터 보유기간 계산해줘요. 아셨어요? 보유기간이 여기서부터 잡힌다고. 여기서부터 잡히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잡히게 되면 보유기간이 한참 길어지잖아요. 이렇게 안 잡혀요. 잘 보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자, 작년 1월 1일자로 집이 두 채만 있습니다. 작년 1월 1일자로 집이 두 채가 있는데 중간에 집을 한 채를 더 사요. 그러니까 요 전에는 이 시점에 이미 집이 몇 채고 세 채인 거고, 자, 이 케이스는 지금 이 시점에 집이 두 채예요. 근데 중간에 집을 하나 더 사요. 그래서 집이 몇 채가 돼요? 세 채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작년 1월 1일 이후에 집이 세 채가 돼버리면, 아셨어요? 이때는 무조건 그러니까 올해 집을 하나 더 샀어요. 집이 두 채인 사람이 올해 집을 하나 더 샀죠? 이때부터는 일시적 2주택에 걸린다고 하더라도 무조건 기존 집을 판 날로부터 보유기간 잡아줘요. 처음부터 안 잡아줘요. 절대로. 그러니까 그냥 요약 정리하면은 이런 형식이에요. 요약 정리를 하면 솔직히 말해서 이제 지금은 다 요거밖에 없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작년 1월 1일 기준으로 해서 벌써 1년이 지나버렸잖아요. 그러면 둘 다 예를 들어서 조정 대상 지역에 있어요. 그러면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하려면 몇 년 이내 팔았어야 돼요? 1년 이내 팔았어야 되는데 작년 1월 1일 기준으로 해서 이미 1년이 지나버렸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처음 취득일로부터 잡아주는 경우는 없다라고 보면 돼요, 이제. 아셨나요? 이번에 기재부 해석이 나온 게 지금 그렇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집을 사서 세 채 이상이 됐다. 세 채 이상이 됐을 때는 무조건요. 첫 번째 집 팔아요. 그건 무조건 세금 내요. 그리고 두 번째 집을 팔아요. 두 번째 집을 판 날로부터 보유기간을 2년 이상을 채워야 돼요. 무조건.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네. 그거 정확하게 여러분들께서 판단하셔야 돼요. 그래서 A집을 먼저 취득을 하고 B집을 취득을 하고 그 다음에 C집을 취득을 한 다음에 A를 먼저 뭐예요? 팔아요. A를 먼저 팔았잖아요. 그러면은 얘는 일단 3주택에 걸리죠. 다 조정대상 지역에가 있다. 그러면은 세금을 4대 플러스 30%에서 세금을 낸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얘를 팔아요. 얘를 팔죠? 얘를 팔았을 때 요게 일시적 2주택에 걸려요. 일시적 2주택이에요. 그래도 상관없이 첫 번째 게 과세가 됐잖아요. 첫 번째 게 과세가 되면 보유기간은 이렇게만 잡아준다고요. 이거 인정 안 되고. 아셨나요? 네, 잘 기억을 하셔야 돼요. 단 언제 팔았을 때만 혜택을 받느냐면 작년 11월 2일 이전에 팔았을 때 판 것들만 혜택을 볼 수 있는데 이제는 이미 끝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부터 파는 것들은 전부 다 보유기간을 이렇게 잡는다라고 보시면 돼요. 다만 예외는 하나 있어요. 요게 애초부터 일시적 2주택에 해당했다. 여기가. 아셨어요? 그러니까 요거 팔기 전에 이 집을 사는 게 아니라 요게 과세가 아니라 요게 비과세가 됐을 때 그림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A를 팔았을 때 B가 있는 상태에서 팔았는데 이 상태에서 일시적 2주택에 걸려요. 그래서 얘가 뭘 받아요? 비과세 혜택을 받고 이후에 다시 사요. 이후에. 그리고 나서 얘를 팔아요. 그죠? 그럴 때는 여기서부터 잡아주고 여기서부터가 아니라. 아시겠어요? 저도 죽겠어요. 이게 되게 어렵더라고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논란의 여지가 되게 많아서 그래요. 논란의 여지가 되게 많아서 계속적으로 기재부한테 문의를 하고 뭐 사례를 가지고 물어봤을 때 이번에 와서야 겨우 한 2달 전인가 3달 전인가 지금 11월 2일자니까 작년 11월 2일자로 나왔으니까 겨우 해석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일단 개념 자체가 이제부터는 처음부터 끝까지 일시적 2주택을 계속 유지해온 사람을 제외하고는 중간에 일시적 2주택의 요건에 해당하더라도 기존 집을 취득한 날로부터 가는 게 아니라 내 집을 취득한 날로부터 가는 게 아니라 종전 집을 처분하고 나서부터 보유기간을 계산한다. 그래서 요게 2년을 못 채우면 비과세 혜택을 못 받는다고 보시면 돼요. 요게 아무리 2년 이상을 채웠다고 하더라도 이게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아셨어요? 네, 잘 판단하시길 바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것도 그냥 사례 문제인데 그냥 들으세요. 여러분들 교재 없어요. 아시겠죠? 없으니까 그냥 들으세요. 네. 자, 이것도 그냥 간단한 사례라고 보시면 되는데 가끔 이제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 장기 보유 특별 공제가 종류가 두 개가 있어요. 그죠? 하나는 2%씩에서 최대 30%까지. 또 하나는 4%씩에서 최대 80%까지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죠. 그때 보통 부동산은 2%씩에서 최대 30%입니다. 근데 1세대 1주택자만 4%씩에서 최대 80%예요. 알고는 있죠? 자, 근데 여기서 이제 하나 문제가 생겨요. 자, A라는 집을 산 사람이 중간에 B라는 집을 하나 샀습니다. 그러면 작년 1월 1일자로 2주택자죠. 그죠? 그리고 나서 뭘 해버렸어요? B를 팔았어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지금 A를 먼저 샀죠? 그죠? A를 먼저 산 다음에 중간에 뭘 샀어요? B를 샀어요. 그리고 B를 먼저 뭐 해버렸어요? 팔았어요. B를 먼저 팔았습니다. 그러면 이건 일시적 2주택이 아니에요. 아니잖아요. 일시적 2주택이 되려면 A를 먼저 팔았어야죠. 그러니까 얘는 일단 뭐예요? 과세죠. 세금 내야죠. 그러면은 2021년 1월 1일자에 일시적 2주택에 해당이 안 되죠. 안 되잖아. 얘를 먼저 파니까 해당이 안 되죠. 그러면 이제부터는 혜택 없어요. 아까 보유기간을 처음부터 잡아주는 혜택은 없다고요. 아시겠어요? 자, 근데 중간에 뭘 샀어요 또? C 분양권을 취득을 했죠. C 분양권을 취득한 상태에서 얘를 팔았어요. 아시겠어요? 네. 자, 그러면 이제 이 상태에서는 얘랑 얘만 남았잖아요. 얘랑 얘만 남았으니까 봤더니 몇 년 이상이 지난 후에 1년 이상이 지난 후에 그죠? 취득을 했고 얘를 그 다음에 지금 얘가 작년 8월 달에 지금 취득을 했죠? 그리고 나서 얘를 팔았죠. 그러면 분양권이면 몇 년 안에만 팔면 돼요? 3년 안에만 팔면 되죠. 그러면 3년 안에만 팔면 되니까 이 상태로는요.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하죠. 이 상태로는. 아시겠어요? 이 상태로는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하는데 기존 집이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하지 않았죠. 그래서 요거 비과세 혜택 받을 때 요거 팔 때 보유기간은 여기서부터만 잡아줘요. 여기서부터 잡아주는 게 아니라 왜? 이 상태가 지금 뭐가 아니기 때문에 일시적 2주택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게 지금 앞에 설명 내내 드렸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게 원래 종전에 있던 게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하지 않으면 그 다음부터는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하더라도 보유기간이요. 종전집을 처분하고 나서부터 보유기간이 잡히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하시겠어요? 자, 그러면 요걸 가지고 지금 뭘 판단하라는 거예요? 자, 보죠. 지금 기존 집이 B라는 주택이 언제 팔았어요? 21년도 7월 달에 팔았죠. B라는 주택. 그 다음에 A라는 주택을 언제 팔았어요? 21년도 10월 달에 팔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보유기간이요. 기껏해봤자 3개월밖에 안 되잖아요. 근데 A라는 집은 언제 샀어요? 2000년도 8월 달에 샀어요. 2000년도 8월 달에 샀잖아요. 그러면 요렇게 보유기간을 잡으면은요. 한 21년 보유했죠. 요렇게 잡으면 한 21년을 보유를 했고 그죠? 요렇게 잡으면 한 3개월 가지고 있었고요. 자, 비과세 판단할 때만 요걸 잡아요. 아시겠나요? 자, 그러면 얘는 일단 과세다 비과세다. 과세라고요. 얘는 일단 과세라고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요 얘랑 얘만 비교하면은요. 일시적 2주택이죠. 그러니까 과세되는 1주택이에요. 과세되는 1주택이라고요. 아시겠어요? 그러면 일단 얘가 12억이 넘었습니다. 이 집이 고가주택이에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12억 초과분에 대해서만 과세할까? 전부 과세할까? 12억 초과분만 과세할까요? 아니면 전부 과세할까요? 전부 과세합니다. 이거.
10억 초과분에 대해서만 과세하는 거 아니에요. 아무리 1주택이어도. 왜냐하면 애초부터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주택만 12억이 넘었을 때 12억 초과분에 대해서만 내는 거지. 비과세 요건을 충족했어요? 못했어요? 못했죠. 못했으니까 비록 1주택이어도 12억 초과했다고 하더라도 초과분이 아니라 전부 과세예요. 아시겠어요? 진짜 알고 고개 끄덕이는 거 맞죠? 네, 뭐 시험 볼 건 아니니까. 시험 볼 건 아니니까. 자, 두 번째는 그러면 이제 세금 계산해서 내야죠. 낼 때 여러분들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요 3개월 가지고 판단할까요? 21년을 가지고 판단할까요? 그래요. 21년 요걸 가지고 판단해요. 장특공제는. 아셨어요? 그래서 지금 아까 2주택 이상이었을 때 종전주택을 양도한 날로부터 보유기간을 계산하는 경우 있죠. 쉽게 말하면 1주택 상태에서의 보유기간을 계산하는 거 있죠. 요건 뭐 판단할 때만? 요거 판단할 때만. 그래서 일단 비과세가 아니라고 전제가 깔렸죠, 이제. 비과세가 아니라는 전제가 깔려 있으면 그 다음부터 계산할 때는 여기서부터 계산해요. 그러니까 이것도 이번에 원래 개정하기로 했었어요. 개정하기를 어떻게 개정하기로 했느냐면 요 상태만 보고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따지자. 요것도 지금 유예됐어요. 개정안이. 아셨나요?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올해 대선이나 지선 끝나고 나서 지방선거 끝나고 나서 이게 만약에 통과가 되면은 앞으로는요. 1주택자는요. 거의 장특공제 못 받을 확률이 높아져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른 집 없는 상태에서 계속 1주택 상태로 보유한 사람을 제외하고는 장특공제 없어질 확률이 높아져요. 요걸 생각을 한다 그러면 또 빨리 처분을 해야 돼요. 지금 혜택을 받으려면. 근데 이제 어떻게 바뀔지는 모르겠으니까. 그래서 21년을 보유를 했고 다 거주까지 했다라고 가정을 할게요. 그러면 최대 몇 프로까지 받을 수 있어요? 80%를 받을 수 있어요. 왜? 몇 주택자니까? 1주택자니까. 1주택자니까 보유의 4%, 거주의 4% 이렇게 간다고요. 이건 알고 계시죠? 네, 그래서 80%죠? 참고로 15년 보유를 했고 그 보유기간 중에 5년 거주를 했다라고 가정을 할게요. 1주택자로서. 이 사람 장특공제 몇 프로 받을 수 있어요? 그래요. 이거 60%예요. 80% 아니에요. 그죠? 이렇게 계산해서 최대 몇 프로예요? 그래요. 이렇게 계산해서 최대 40%고 이렇게 계산해서 최대 40%인 거지. 그래서 합쳐서 최대 몇 프로인 거예요? 80%인 거예요. 그러면 곱하기 4에서요. 9구단 4단은 할 줄 알잖아요. 그러면은 60%가 나와야 되는데 최대가 몇 프로예요? 그러니까 얘는 40%만 공제가 된다고 여기가. 그 다음에 여기도 곱하기 4에서 20% 나왔죠. 그러면 얘는 그대로 20%라고요. 이렇게 해서 80%가 아니라. 오해하지 말라고요. 네. 그래서 이러한 식으로 가면 돼요. 뭐 여러분들 솔직히 이건 알 필요는 없겠네요. 그죠? 아니 그 뭐지? 어플이라든지 이런 데 보면 양도소득세 계산하는 어플들 되게 많죠. 핸드폰이나 컴퓨터나 이런 데 보면 거기에 그냥 넣으면 지가 알아서 계산할걸요? 아 예. 그러니까 일단 개념은 이렇게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1주택자는 10년 이상 보유를 했으면 그리고 10년 이상 거주했으면 더 이상 보유나 거주가 의미가 없어져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 사례를 들고 온 이유가 뭐 때문에 지금 들고 왔느냐면 가끔 오해하시는 분들이 지금 계셔서 그래요. 오해하시는 분들이 뭐냐면 장기보유 특별공제차 첫 번째 오해가 비과세 판단할 때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보유기간은 언제부터 잡느냐면 비과세 판단할 때는 최종 1주택이 된 날로부터 지금 요거 빼고 최종 1주택이 된 날로부터가 여기서부터죠. 여기서부터 보유기간을 잡아요. 비과세 판단할 때는. 그렇다고 해서 장기보유 특별공제도 여기서부터 잡는 게 아니라고요.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여기서부터 잡아요. 그러면 세율은요. 21년으로 보고 따질까요? 3개월로 보고 따질까요? 세율. 아니에요. 이걸로 따져요. 이걸로 따지면 우리 죽어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판단할 게 당신은 비과세입니까? 아닙니까만 따져요. 먼저. 그래서 비과세라면 요것만 보고 판단해요. 그래서 비과세가 되면 그걸로 끝나면 돼요. 근데 비과세가 아니라면 그 다음부터는 그냥 요거 다 필요 없어요. 요걸 전체를 보고 따져요.
그러니까 세율도 21년으로 봐서 6에서 45% 누진세라고요. 거기에 이제 분양권이 들어갔는데 요게 조정대상 지역에 있는 주택이면 플러스 20%가 되겠죠. 2주택자에 걸리니까. 조정대상 지역이 아니라면 그냥 6에서 45% 적용할 것이고 3개월로 잡으면 70% 세율이 나와야 되거든요. 두 번째는 얘가 지금 비과세 대상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잖아요. 왜? 3개월밖에 보유가 안 됐으니까 비과세 대상이 아니죠? 비과세 대상이 아니니까 장특공제도 4% 혜택이 아닌 2% 혜택을 줄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비과세 혜택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일시적인 2주택에 해당하면 남아있는 것만 가지고 그러면 1주택으로 봐서 4% 혜택은 받을 수 있다고요. 그래서 자 일단 비과세 자체는 안 됩니다. 아시겠죠? 근데 A하고 C만 놓고 판단하다 그러면은 그때는요. 얘랑 얘만 놓고 판단한다. 그랬을 때는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하죠. 그래서 그때는 1주택하고 1분양권에 해당한다. 일시적인. 그렇기 때문에 1주택으로 봐서요. 아시겠나요? 1주택으로 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 80%까지 가능하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1주택자도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80%가 적용되는 케이스가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시겠나요? 네, 이런 케이스가 있다라는 정도 보시길 바라요.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장특공제라든지 세율 판단할 때는 정상적으로 처음 취득일로부터 잡으세요. 아셨나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비과세 판단할 때가 제일 복잡한 거예요. 비과세 판단할 때가.